이 쓰레기가 한국에선 비싼 식재료라고? 이걸로 떼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사실이야? 한국인 사위를 영국으로 부른 장인어른의 고함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인 장인어른의 돈벼락 인생 역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코널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식재료 수출입 회사를 다니는 한준호입니다. 처음 이 마을에 발을 디뎠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리던 그날, 제 장인어른 조지 밀러는 술에 취해 부두 끝에 홀로 앉아 계셨죠. 이 망할 놈이 인생. 장인어른의 중얼거림이 바람 속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어부로 살아오면서 모은 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털린 후 장인어른은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장인어른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다가가자 장인어른은 매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취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죠. 내 딸을 데려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날 동정하러 왔나? 장인어른의 날카로운 시선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년 전 올리비아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아내 올리비아가 전화로 알려준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즉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장인어른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도움! 날 도우겠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와인 투자 계약서가 살짝 보였죠. 평생 모은 돈을 허황된 고급 와인 투자에 쏟아부은 후 사기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장인어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그때의 후회를 아직도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죠. 장인어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올리비아는 영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곁에서요. 제 말에 장인어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올리비아도 이미 동의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장인어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렸죠. 아마도 울음을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삶을 되찾으실 수 있게요. 그날 밤, 장인어른은 더 이상 저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조용히 나란히 앉아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죠.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장인어른과 제가 처음부터 서먹했던 것은 아닙니다. 올리비아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려 보면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날은 제가 퇴근 후 자주 들르던 서울의 한 카페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외국인 여성이 메뉴판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제 시선과 마주쳤을 때 올리비아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메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녀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달고나 라떼를 추천했죠. 올리비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독학했어요. 그녀는 영국 시골 마을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다고 해요. K-팝은 물론이고 한식까지 그녀의 한국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필 지구 반대편 나라의 문화에 빠져 있냐고. 올리비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한국의 매력을 이렇게 직접 와보니 더욱 사랑하게 됐죠.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올리비아에게 한국의 구석구석을 소개했고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광장시장에서 먹은 빈대떡의 맛에 감동하고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한강 야경을 보며 설레했습니다. 준호 씨, 저 여기 정말 좋아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올리비아의 말에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죠.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장인어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영상통화로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그랬죠. 올리비아, 넌 미쳤구나. 지구 반대편으로 시집을 간다고? 말도 안 돼. 장인어른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외동딸이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소식에 어떤 아버지가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는 그의 눈에 그저 딸을 빼앗아가는 이방인일 뿐이었죠. 아빠, 준호는 달라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준호도 저를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올리비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장인어른은 끝내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 장인어른은 오시지 않았죠.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준호 씨. 올리비아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마음에 빚을 졌죠. 언젠가는 꼭 장인어른의 마음을 얻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며 자신의 꿈을 이뤄갔고, 저는 글로벌 식재료 수출입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의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 우리나라 장류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거 알아요?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발효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올리비아는 종종 저보다 더 한국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를 보는 외국인들도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정치인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올리비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아빠가 사기를 당했대요. 모든 재산을 잃었대요.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준호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효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단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하늘에 효도하는 거야. 저는 즉시 휴가를 내고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자 의무니까요. 비록 장인어른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지만 이제는 제가 그분의 아들이 되어 효도해야 할 때였습니다. 코널 마을에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은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장인어른을 찾아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시던 장인어른도 제가 새벽부터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시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게 당연한가? 어느 날 장인어른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우리나라는 아침밥상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아침밥을 차려주시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시죠. 그만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점차 장인어른과 저는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특히 장인어른은 올리비아가 좋아하던 응답하라 시리즈에 푹 빠지셨습니다. 이런 게 한국의 가족 문화구나. 참 따뜻하네. 장인어른은 드라마를 보며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가족애와 이웃 간의 정이 담긴 장면들을 보실 때마다 장인어른의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죠. 저는 한국의 전통주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막걸리의 구수한 맛과 역사를 설명해드리고 전통 도수장에서 만드는 프리미엄 막걸리를 준비해 함께 마셨죠. 와인만 고집하시던 장인어른도 막걸리의 깊은 맛에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맛있는 술을 만들 줄 아는 민족이라면 내가 우리 올리비아를 잘 보살펴줄 거라 믿을 수 있겠구나.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서서히 장인어른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봄이 왔고 저는 우연히 장인어른의 어선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골뱅이였죠. 이제 저는 이 작은 발견이 장인어른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바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장인어른의 어선은 익숙한 항로를 따라 움직였죠. 저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장인어른을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꽤 많이 잡혔는데 장인어른이 그물을 살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물 속에서 반짝이는 나선형 껍데기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바로 그것이었죠. 이건 골뱅이인데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반응이 의아한 듯 바라보셨습니다. 아, 이 쓸데없는 것들? 여기선 아무도 먹지 않는 해충이나 다름없지. 전부 바다에 다시 버려야 해. 저는 황급히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식재료인지 아세요? 귀하다고? 이런 바다 달팽이가? 장인어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골뱅이 요리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콤하게 무쳐진 골뱅이 무침, 시원한 골뱅이탕, 골뱅이 브루스게타까지. 한국에서는 이미 골뱅이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도 인기를 끌고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수많은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특히 술안주로는 최고예요. 이 쫄깃한 식감이 술과 찰떡궁합이라. 장인어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오면서 그저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에 이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신 듯했죠. 정말이야? 이걸 누가 먹는다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수천 톤의 골뱅이가 소비됩니다. 수입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골뱅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건강에도 좋아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골뱅이를 사랑하는지.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골뱅이 통조림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까지.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수산물 수출입을 하고 있었으니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아버님,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고 있는 이 골뱅이들이 한국에서는 귀한 식재료가 될 수 있어요. 장인어른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게 물으셨죠. 그럼 내가 직접 한번 요리해서 보여줄 수 있겠나? 당연하죠. 저는 그날 저녁 장인어른 댁 주방을 빌려 골뱅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올리비아가 보내준 한국 고추장이 있었죠. 마늘, 양파, 당근을 다져서 골뱅이와 함께 볶고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맛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골뱅이 무침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안주죠. 접시에 내온 골뱅이 무침을 보며 장인어른은 여전히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드신 후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장인어른은 연신 감탄하며 골뱅이를 드셨습니다. 매콤달콤한 양념과 쫄깃한 식감의 조화, 거기에 시원한 맥주 한 캔이 더해지자 완벽한 안주가 되었죠. 준우, 네 말이 맞았어. 이걸 그동안 그냥 버렸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버려지는 골뱅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업 구상이 아닌 장인어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이 작은 영국 어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수출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골뱅이 관련 시장 정보를 찾아보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태블릿을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골뱅이 수입 현황이 떠 있었죠. 지난해 한국의 골뱅이 수입량이 5천 톤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수입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장인어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버리던 이 골뱅이가 실제로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캔 골뱅이 한 개가 13,000원에서 18,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프리미엄 제품은 그 이상도 하고요. 장인어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쓸모없다고 생각해버렸던 것들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우리 같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장인어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뱅이를 정말 사랑해요. 특히 요즘엔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골뱅이 안주도 잘 팔리고 골뱅이 무침은 치맥의 대체 안주로도 떠오르고 있죠.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유명 맛집들이 올린 골뱅이 요리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콤한 골뱅이 무침부터 시작해서 골뱅이 파스타, 골뱅이 리조또까지. 한국의 셰프들은 이미 골뱅이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문화의 특별한 부분이에요. 골뱅이는 한국인의 독특한 식성과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죠. 장인어른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 그 가격, 정말 누군가 그만큼을 지불할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든 골뱅이 무침이 아직 남아 있었죠. 거기에 새로 준비한 재료들로 골뱅이 탕도 끓였습니다. 시원한 국물에 쫄깃한 골뱅이의 식감이 어우러진 완벽한 한 그릇이었죠. 아버님, 한 번 더 드셔보세요.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요. 저는 골뱅이 요리와 함께 차갑게 냉장된 화이트 와인을 따랐습니다. 장인어른이 가장 좋아하시는 프랑스산 샤르도네였죠. 와인과 골뱅이라, 이런 조합은 생각도 못했네. 첫 입을 드신 장인어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시원한 골뱅이 탕과 화이트 와인의 조화는 예상 이상이었나 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맛이 있었다니. 장인어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아버님,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마을에서 잡히는 신선한 골뱅이로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요.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아. 한번 시도해보자.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마을 어부들을 모아야 해요. 그들도 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골뱅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작은 시도였지만 이것이 코널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가 영국의 작은 어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변화였으니까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톰 윌슨을 비롯해 마을의 어부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골뱅이 시장 현황, 수출 가능성, 예상 수익까지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렸죠. 우리가 매일 버리는 이 골뱅이들이 한국에서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우리 마을의 골뱅이는 크기도 훌륭하고 품질도 최상급입니다. 어부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한 골뱅이 요리를 시식하면서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반응이 느껴졌죠. 이거 정말 맛있는데? 톰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예요. 계속 같은 방식만 고수하다가는 어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바로 이 골뱅이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골뱅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소규모 공장 설립부터 한국으로의 수출 루트 확보까지. 물론 초기 작은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이미 한국의 투자자들과 접촉을 시작한 상태였죠. 여러분, 우리 마을이 영국 최초의 골뱅이 수출 특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성공은 보장되어 있어요. 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난 준호를 믿네. 조지의 사위가 된 이후로 그는 늘 진심을 보여줬어. 나는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어부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우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 실패하면 어쩌지? 변화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도 준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과거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야. 마을 회관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둘씩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나도 하겠네. 한번 도전해보지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그렇게 우리의 골뱅이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수산물 가공 전문가들을 초청해 위생 교육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통역을 도왔고, 덕분에 의사소통도 원활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위생 장갑 착용과 철저한 품질 관리도 이제는 완벽하게 습관이 되었죠. 한국의 까다로운 식품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준호, 이제 우린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깊이 동의했죠.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식문화가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첫 수출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호, 큰일 났어요. 냉동시설에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메리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급히 확인해보니 냉동 시스템의 온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첫 수출분 전체가 못쓰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물량 전체를 폐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침울해졌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한국의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냉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수산물 냉동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었죠.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다행히 한국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화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장 기술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냉동시설은 더욱 안정적으로 변모했죠. 놀랍군요. 이런 첨단 시스템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국 기술자들도 감탄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나서 첫 수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영국 코널 직수입 프리미엄 골뱅이는 순식간에 품절 사태를 빚었죠. 준호야, 내가 해냈구나.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죠. 저는 장인어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내가 미안하다, 준호야. 처음에 널 오해했었지. 넌 정말 훌륭한 사위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받쳐 올랐죠. 전 늘 아버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란 게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하나 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때 올리비아가 달려와 우리 둘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준호 씨, 드디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올리비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딸을 꼭 안아주셨죠. 그래,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구나. 한국과 영국을 잇는 특별한 가족 말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잡은 골뱅이로 만든 요리와 함께 한국에서 공수한 막걸리를 나눠 마셨죠.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준호야, 다음에 한국에 가면 나도 네 부모님 산소에 인사드리고 싶구나. 우리 올리비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사위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하시니 더욱 가슴이 벅찼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첫 수출의 성공을 자축하는 한편 우리 가족의 화해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죠. 이제 코널 마을은 단순한 어촌이 아닌 한국과 영국을 잇는 특별한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코널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골뱅이가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고 영국 최초의 골뱅이 수출 특구라는 이름도 얻었죠. 준호, 믿어지지 않는군.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 톰이 새로 지어진 가공 공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장은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한국의 까다로운 위생 기준도 완벽하게 충족시켰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야만 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마을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있었죠. 아버님,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영국에서 활용하고 있네요. 저는 장인어른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네가 들려준 한국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장인어른은 이제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 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 과정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지혜까지. 준호야, 이번 주말에 한식당에 가자꾸나. 난 이제 김치찌개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런던에 있는 한식당을 찾아다니시는 게 이제는 장인어른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거든요. 올리비아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영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죠. 여보, 우리 마을에서 한국 문화 축제를 열면 어떨까요? 골뱅이 요리 대회도 하고, 케이팝 공연도 하고. 올리비아의 제안으로 시작된 코너 한국 문화 축제는 지역의 대표 행사가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의 전통 놀이를 즐기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었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의 다른 어촌 마을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혁신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장인어른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시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하셨죠.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구나. 최첨단 시설부터 친절한 서비스까지. 이제 알겠어. 왜 올리비아가 한국에 이렇게 매료되었는지. 한국에서의 이주는 장인어른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 시장의 정겨움부터 현대적인 도시의 편리함까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죠. 준호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이런 놀라운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장인어른은 마지막 날 해운대 해변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가족이 되었구나. 네가 우리 마을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정말 놀라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는 보람이 가슴 깊이 차올랐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골뱅이 수출을 넘어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잇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력과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영국 장인어른과 한국인 사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